안녕하세요. 송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론의 경금을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경금대사라니 강건위체이요 득수이청이고 득화이예이며 토윤즉생하고 토건즉치이라 능영가병하고 수우을매하니라. 경금은 숙살의 길을 띠고 있으므로 가장 강건하다. 수를 얻으면 맑게 되고 화를 얻으면 예리하게 된다. 토가 윤택하면 생기를 받고 토가 건조하면 취약하게 된다. 을목의 형인 간목은 능히 정벌하여 이길 수 있고 간목의 누이인 을목은 합의됨으로 정을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경금대살 강건위체에서 경금은 계절 중 가을의 현상을 생각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으로 팽창하면서 성장하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경금은 숙살 기운이라는 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창했던 여름 숲속에 가을바람이 들면 나뭇잎 끝이 마르고 색깔이 퇴색됩니다. 여름에 대지의 지열이 높아도 가을로 접어들면 그 기세가 사그러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성했던 생명의 움직임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씨앗이 봄과 여름으로 팽창하여 무성하게 피어났다면 가을에는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수렴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금이 숙살 기운을 띠면 살아남을 것과 버려질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천간론에서 오양계양 병이체라 하여 병화가 오행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절대적인 태양빛과 에너지인 기로서 병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금을 다시 강건함이 최고라고 한 것은 질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금은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담은 씨앗을 응축시킵니다. 또한 씨앗이 발화될 환경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게 단단하고 굳건한 질로서 응결시키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용이 강건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득수이청은 토생금으로 생성된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거친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건한 경금을 금생수로서 기세를 설계하면 그 기가 맑아집니다. 특히 임수를 얻어야 경금과 서로 크기가 맞습니다. 경금은 임수로서 맑고 깨끗해질 수 있으며 임수는 경금의 생조로 수량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득화이에는 강건하고 거친 경금을 예리하게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토생금하여 채집된 경금은 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인 수로서 금생수 함으로써 설기되어 맑아지고 불인 화로서 화급금해야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는 태양빛인 병화가 아니고 가공된 불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토윤즉생에서 토는 비습한 기토입니다. 토건즉취에서 토는 건조한 기를 지니고 있는 무토입니다. 그러므로 경금에서 기토와 무토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기토는 윤택한 토이므로 경금이 생기를 얻지만 무토는 건조한 토이므로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과정에 거푸집이 있어야 형체를 이루니 무토의 마르고 건조한 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금의 특징상 토가 많으면 금은 토에 매몰되어 갇혀버리는데 토다 금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금은 토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능영가평 수을매에서 음양이 다른 목을 가평과 을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금에서 간목은 편재이고 을목은 정재이므로
간목은 을목의 형이 되고 을목은 간목의 여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능형가병에서 경금은 금극목함으로 간목이 강하지만 정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금을 칼로 본다면 간목은 칼자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 범종처럼 큰 종이라면 간목은 종을 울리는 당목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칼이 있어도 칼자루가 없으면 쓰기 어렵고 훌륭한 종이 있어도 당목이 없으면 종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경금이 능력 발휘를 하려면 간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수을매는 주역의 11번 지천태 6오요에서 제을귀매라 하였듯이 강건한 경금에게 을목인 여동생을 시집보내서 경금을 부드럽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을경합하는 뜻입니다. 경금의 성향이 다소 공격적이고 냉철함을 지니고 있지만 을목을 보면 그러한 성향들이 누그러져 부드럽게 되므로 유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경금은 가을이 숙살 기운을 타고났으므로 상대를 공격하여 다소 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교체하는 금화 교육의 때이니 변화를 즐깁니다. 또한 보여지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경금의 성향은 리더로서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냉소적이며 분석적이고 논리에 강합니다. 일을 진행할 때는 소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결단력은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의리로서 인연을 지킵니다. 금기가 많으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고집스럽습니다. 금기가 부족하면 위축되어 소심하고 추진력이 약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오행과 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신금과 무기토는 토생금하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금이 생기를 보태려면 비습한 토의 생조가 좋습니다. 하지만 무토는 화의 에너지가 있으니 조열하면 금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가 많으면 금은 토에 갇혀서 매몰될 수 있습니다. 토가 중첩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자신의 친모나 이모, 고모 등과의 인연이 깊으므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신금은 임계수와 금생수한이 식상입니다. 경금은 임수를 얻어야 거친 품성이 세련돼집니다. 계수는 수량이 부족해서 경금이 놀기 어렵습니다. 경신금과 갑을목은 금극목하는 재성 관계입니다. 경금에게 간목은 칼을 쓸 수 있는 칼자루이니 경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금에게 을목은 을경합하여 유정하니 경금이 강건하고 거친 면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경신금과 병정화는 화극금하는 관성관계입니다. 경금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병화의 태양지화이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입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하루로 치면 정오에서 오후로 가는 길목이고 계절로 치면 봄과 여름의 성장과 팽창을 멈추게 하여 가을로 접어들게 하는 강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을 사람살이로 말한다면 목화의 에너지는 사람이 중심인 정신적인 문명이며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예절과 도리를 뜻합니다. 금수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사람살이를 편리하게 이끄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주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목화와 금수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세상살이는 살만해지는 것입니다.